8월 2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4% 상승한 2552.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5% 상승한 916.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픽셀플러스, 마음AI, 한국정보인증, 라이트론, CQ센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섹터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기부는 박재근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김성진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키타F 모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키타F 모델은 벌집 구조를 가지는 물질에서만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삼각격자 구조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을 비롯한 보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보안 관련주들은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CCTV 등의 대응안을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AI 섹터입니다. 어제 오픈AI가 기업용 챗봇인 챗GPT 엔터브라이즈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기업용 챗봇은 GPT-4 버전으로 기존의 GPT-3보다 속도가 2배 빠르며 이용 제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오픈AI가 기업용 챗GPT를 출시함에 따라 기업들의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장마감 후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의 B2B 관련 실무자들이 마음AI의 신사옥을 시찰하고 기술력을 체크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삼성은 다음 달에 생성형 AI 출시를 앞둔 상황이라 마음AI와의 향후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마음AI의 AI 스페이스에 관심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더불어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AI 기업들을 비롯한 교육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함께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의료장비 섹터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뷰노에 대해 하반기 분기 매출액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뷰노의 실적을 견인하는 뷰노메드 디카스는 설치가 될 때마다 고정 매출이 증가되는 구독형 모델이라는 점을 집었는데요. 더불어 JLK도 언론을 통해 AI 의료기기 중 국내 최초로 비급여 적용을 받은 JBS1K가 적용을 위한 실증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뷰노와 JLK의 긍정적인 소식 속 오늘 의료장비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4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 허용 조치 후 명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 보복 조치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던 명동의 소매점들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요. 화장품 기업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알려진 명동 월드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며 올리브영과 이니스프리도 최근 명동에 매장을 새로 오픈했다고 하네요. 최근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중국에서 일본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가운데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연일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 로스웰은 2분기 흑자 전환 소식도 동반되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픽셀플러스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경기 성남 경기기업 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페미스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글로벌 스타페미스 프로젝트는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글로벌 상위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픽셀플러스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스타페미스 회사 20곳 중 한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라이트론은 인수를 전제로 합의각서를 체결했던 국내 몰리브덴 광산의 매장량 평가가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광량조사 진행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몰리브덴 광산은 총 매장량 179만 톤에 이르는 고품위 초대형 광산으로 현재 국제 몰리브덴 가격이 톤당 7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광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OLED 장비와 로봇,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과기부가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콤비는 윤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동국그룹주들은 공개 매수 방식으로
동국제강 및 동국CM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는 동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져 급등세를 보였고요. 끝으로 LNK바이오는 미국 뉴욕 소재의 헤지펀드 부스베이가 제9회 전환사채 매도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부스베이 측은 20억 원의 전환사채 취득 이후 LNK바이오에서 지난 5월에 5억 원을 1차 상환하고 8월에 나머지 15억 원을 추가 상환할 계획이었는데요. LNK바이오의 시장 경쟁력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전환사채의 매도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LNK바이오의 추후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모여진 모습이었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